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전에 한번 더 K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형은 이제 더 뉴 K9이죠. 얘가 태생은 어퍼설룸 고급차예요. 근데 판매는 맨날 꼴찌. 성능은 최상급인데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K9입니다. G90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G80보다는 조금 좋은 기아의 최고급 기아입니다. G80 중고를 알아보다가 가성비로 많이 찾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고차,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뼈대가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차량을 보면은 본네트도 갈렸고요, 배출가스 표지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휠 하우스 부분이 있는데 이 용접 부분을 보면 조금 좀 그렇죠. 공장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기를 보시면 저기하고 좀 모양이 틀리죠? 이건 자기 거예요. 그래서 휠 하우스가 갈린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얘하고 지금 얘가 딱 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휠하우스 인판넬이 갈린 차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옆에 K3 구형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는 요 라벨 표딱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쉽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돼요. 강가가 정말 많이 된 차량들이고 3세대 더 뉴 K9은 브레이크 테일라이트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제가 동호회 보니까 생선가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생선가시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둥글둥글한 2세대 더 K9에서 더 뉴 K9으로 가면서 페이스 리프트 하면서 실내는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에서는 돈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G80은 출시하고 지금까지 인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중고차들이 정말 인기가 좋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어퍼설룸급이에요. 그래서 K9을 많이 구입을 해요. 중고 가격이 비싸도 난 제네시스야, 이런 분은 제네시스 G80을 찾고, 예산이 이게 좀 부족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K9으로 선택을 많이 하세요. 이 K9 이 차량은 구조적으로 현대 자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EQ900 프레임을 다듬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완성도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상위급이에요. 그래서 튼튼하다는 거예요. 엔진룸 안전도라는 건 뭐죠? 대형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엔진룸에 있는 엔진이 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 충격을 다 완화를 해줘야 이 실내에 타고 있는 승차자들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엔진룸 안전도하고 주행할 때 감각, 그러면 성능 향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핸들링, 그죠? 그 향상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플랫 스트럿 방식으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스트럿바가 지금 맨날 앞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랫 스트럿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쇼바에 구멍이 없죠, 여기 마운트 있는 쪽에.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 K3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지금 감춰져 있지만 쇼바에 얘네들은 구멍이 뚫려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쇼바에 구멍이 없다는 거는 차체 마운트 강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공을 안 할수록 여러분들 일체식이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뚫으면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도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차체 강성이 단단해지면은 여러분들 차가 이제 고속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차감이라든가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같은데, 시멘트 도로 같은데
로드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적어져요. 그러면 운전석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편안하겠죠. 그래서 운전해 보면 진짜 좋아요. 엔진룸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은 정비사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제네시스 EQ 900인가? 라고 진짜 착각한다니까요. 얘는 그 람다 엔진인데 제네시스 시리즈보다 저중심 설계로 잘 보세요. 엔진룸 마운트보다 엔진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운트 있는 데하고 여기하고 보시면 약간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저중심 설계로 만들면 주행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핸들링이 있잖아요. 핸들링이 응답력이 좋아져요. 리스폰스, 롤링, 피칭, 요인, 바운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응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저중심 설계니까, 무게가 낮으니까. 왜냐하면 차체에서 엔진 미션이 차지하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차에서는 이 기아 K9을 만들 때 저중심 설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들은 신형이나 구형이나 더 K9이나 더 뉴 K9이나 건드리지 않고 엔진을 뒤로 살짝 넣고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뒤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이 저기에 꽉 차 있고 여기는 공간이 허벌나게 넓잖아요. 그죠? 좌우에 프론트 케이스 보통 누유가 많이 돼요.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누유가 돼요. 이 위에서는 잘 안 새고 여기를 보시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좌우 프론트 케이스 누유나 워터펌프, 이 워터펌프 교체할 때 5.0 V8 타우 엔진 아시죠? 그거보다 정비 편의성이 정말 좋아요. 이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정용 어퍼살론으로 구입했을 때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낮으니까. 더 뉴 그랜저 IG 정도 가격이 나오는 차량들도 많아요. 이렇게 프레임이 먹은 차량, 뼈대가 먹은 차량들은 더 싸요. 더 K9이잖아요. 더 싸요. 그래서 이게 다만 제가 카센터를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그만두기 전까지 필드에서 이게 고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그니션 코일이나 플럭을 빼고 이제 엔진 떠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을 내시경으로 보면은 엔진 실린더 있는데 이상하게 스크래치 있는 차량들이 몇몇 보였는데, 엔진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3.8들. 그래서 그거 정말 참고하셨다가 냉간 상태에서 시동 걸었을 때 살짝 떨고 파킹해 놓고 또 살짝 떨고, 그런 중고차는 조금 피하시는 경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체는 지금 차를 리프팅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네시스 G80은 하체가 알루미늄 천지예요, 진짜로. 근데 이 더 K9은 아까 제가 저중심 설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중심 설계인데 무게를 주려고 그런 건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추라는 걸 달잖아요. 얘는 하체가 쇳덩어리들이 많아요. G80은 알루미늄 천지인데. 하체는 그 당시 제가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기억나는 게, 특이하게 이렇게 측면 추돌 있잖아요. 40% 옵셋 추돌이나 이런데 그런 걸 대비를 한 건지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을 해놨어요. 진짜 완전히 탱크 같아요. 참고로 이 차량은 3.8 4륜구동 AWD라고 되어 있죠. 더블 위시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피터 슈라이어 형님의 영향인지 아우디 콰트로에서 봤던 형태예요. 그래서 구동력이 좋겠죠. EQ 900에서 EQ 썼던 방식이라 상당히 주행 감각과 정숙성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더 K9을 타보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하체나 위에 엔진룸이나 이런 데를 얘를 잘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마이너스 접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접지 포인트를 정말 적절하게 요소수에 잘 잡아갖고 전기 문제나
그런 트러블, 노킹 그런 걸로 들어온 적은 저희 가게에 없었어요. 진짜 잘 만들고 현대 기아차 그룹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독자적인 프리미엄 브랜드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예전에 모하비나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이 제네시스처럼 자기 앞에 마크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근데 독자적인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판매량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AW 올휠 드라이브다 보니까 앞쪽에 디퍼런셜이 있어요. 근데 엔진 거의 앞부분까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행에 유리한 점도 많고, BMW X 드라이브가 주로 이런 방식들을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피터 수라이어 형님의 영향인지 국산차 더 K9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요즘 BMW 벤츠는 뒤쪽 디퍼런셜 드레인 볼트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석션기로 빼고, 그리고 전용 공구로 넣어야 되는데 현대기아는 천만다행 드레인 볼트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 편의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트에 앉으면 이 착좌감이 되게 좋아요. 일단 방석이 넓고 등받이도 굉장히 넓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 제네시스 G90도 똑같죠. 그래서 기어봉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향수를 자극을 하잖아요. 드라이브, 중립, 뭐 리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파킹 해놓고, 그죠? 그래서 다이얼 버튼, 핸들 옆에 이제 기아 컬럼 방식 같은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더 K9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자동차 정비소를 할 때죠. 뒷당김 현상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행할 때 파워텍 8단 이게 문제점들이, 제 생각 미션 오일하고 리어 디퍼런셜 오일 교체만 잘해도 그런 뒷당김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저희 단골들도 딱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은 좀 묻어내서 그런 건지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운전했을 때도 저는 뭐 그렇게 딱히 그렇게 느낀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뒷당김 현상은 미션 오일 교체만 잘 하고 리어 디퍼런셜 오일 그것만 잘 관리를 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스위스 모리스 라크로와 콜라보 시계인데 올드한 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 이런 터치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제 나이 또래 뭐는 거의 이런 방식을 많이 좋아하죠. 이런 또 기아 봉 방식에. 그리고 중고차 매장에 가셔서 구입을 하실 때 정비사들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일반인들은 본인이 구입할 차량인데 차를 보면서 바로 망가뜨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훅가시를 해요. RPM 확 올린다고. 특히 냉간 상태에 매장에 있었던 차들은 엔진 오일이 쭉 내려가 있고 맨날 시동을 걸질 않아요. 더군다나 장시간 팔리지 않고 매장에 있던 차들은 오일이 거의 오일팬 가까이에 많이 내려가 있겠죠. 실린더에 유막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냉간 상태에서 엔진 소리 들어보겠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사지도 않고 엔진을 날리는 길이에요. 물론 또 차를 사갖고 가겠죠.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왔으니까. 근데 본인이 살 차를 초기에 이러고서 망가뜨리는 거다. 정비사들은요, 시동 걸고요, 냉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악셀레터를 윙 밟아서 훅가시를 안 해요. 열을 좀 받친 다음에 살살 이렇게 1100rpm, 1200rpm 정도에서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내 차의 소리가 다 들려요. 오토레시 밸브 뭐 체인 치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매장 가서 마음에 드는 차를 시동을 걸고 훅가시 이렇게 왕왕왕왕 하지 말아라. 본인이 살 차 본인이 망가뜨리고 시작하는 거다.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더 K9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중고차 중에 전에부터 지금까지 가성비는 얘를 못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강가가,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를 보시면 알잖아요. SK엔카나 K카 같은 데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얘는 더군다나 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강가 왕창 됐어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는 소매 시세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세요. 그러면 최저부터 최상가까지 그 일주일 단위별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더 K9 3.8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좋아하는, 제일 또 문의가 많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담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고차 매장이나 이런 경매장을 왔을 때 차량이 이렇게 정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냉간 상태라고 그래요. 이런 걸 엔진이 열을 안 받았을 때, 엔진이 수온계가 어느 정도 중간 가까이 갔을 때 열간 상태라고 그러는데, 냉간 상태에서 왕왕왕 이러고서 내 차 엔진 소리 괜찮은가 하고 내가 살 차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사기도 전에 망가뜨리는 거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경매장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차를 잘 몰라서 그러겠죠. 그렇게 훅가시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비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차량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연기관은 엔진 미션 값이라고, 그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더 K9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리뷰 아닌 정비사로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 기함들이 제네시스 G90 그리고 더 K9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크, 이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없다는 이 한 끗 차이로 얘는 완전히 가격이 폭락을 한 강가 차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상위급의 차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판단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차량들이 오늘도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경기가 사실 안 좋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난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날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이 그래요. 중고차를 사실 때는 적절한 시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저렴하게 낙찰받고 또 좋은 차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고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항상 기초적인 상식이라도 공부를 하고, 내가 더 K9을 사야겠다 그러면 더 K9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좀 몇 가지라도 알고서 매장에 방문해서 딜러분과 상담하시거나, 경매 같은 경우는 차량 평가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저렴하게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이 가정과 사업장에 만발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항상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음번 다른 차량에서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